실질적으로 이 환자분께서는 82세 남성분이시고 안과 검진상에서는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하시면서 비문증이 나타나시는 걸로 봐서 주로 이제 노화로 인한 질환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관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한 번에 빨리 고칠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좀 관리를 좀 받으시면서 완화시키고 조금씩 좋아지는 호전되는 양상으로 가는 것이 마음도 좀 편해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앞서 원장님들이 말씀을 많이 잘해주셨는데 사실 눈은 한의학적인 오장육부 중에 간하고 연관이 돼 있는 가장 큰 장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의학에서는 간신동원이라고 해서 간과 신의 어떤 음분의 부족으로 인해서 화가 자꾸 뜨면 문제가 되는 그런 하나의 질환으로 보는데, 그래서 크게 보면 눈이 나이가 드시면서 마치 피부가 인설이 일어나시고 건조해지는 것처럼 실질적인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중에 눈의 불편을 호소하시는 대부분의 질환들이 뭐 안구 건조증, 뭐 비문증, 그다음에 또 뭐 각막염, 결막염 이런 부분들의 문제들을 많이 갖고 오시는데요. 그 두 가지를 크게 보면 하나는 뭐냐면 음허증이라고 하는 혈액이나 진액이 부족해서 자꾸 뻣뻣해지고 건조해져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자꾸 그 주위가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화나 어혈 같은 이런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부분들의 문제들이 생겨서 이제 질환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의학적인 관점에서는 이 두 가지를 결국 자음 강화라고 하는 그 관점을 쓰는데, 몸에 진액, 혈액량을 보충해 주면서 그 주위에 있는 어혈이나 열독, 수독들을 좀 빼주면 눈이 좀 많이 편안해지고 시원해진다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시는 황만기 원장님이나 이만서 원님께서 이제 뭐 간신의 음분을 보충해주는 뭐 육미지향원이든 뭐 팔미원이든 또 수독을 해주는 영계출감상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냐면 몸에 그 수분 정체를 풀어주면서 음분을 보충해주는 이제 관점에서 약을 이제 쓰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실질적으로 그러면 약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꾸준하게 드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한의원에서 치료하는 부분 중에 제일 좀 효과가 좀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극침요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극침요법은 뭐냐면 안포자락술이라고 해서 이 눈 안구를 직접 건드리는 게 아니고 상안검, 하안검, 그 안검 이렇게 눈꺼풀을 이렇게 까 뒤집어 보면 그 주위에 모세혈관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이렇게 극침이라고 하는 아주 미세한 침을 가지고 자락을 해주는 겁니다. 마치 우리 근육에 어혈들이 많이 뭉쳐 있으면 부항을 떠서 피를 좀 뽑으면 근육이 많이 풀어지면서 시원해지는 것처럼 눈 주위에 열독이 많이 모여 있고 어혈이 많이 있는 경우에 이 극침을 해주면 눈이 많이 시원해지거나 또 건조해지는 경우에도 눈이 좀 촉촉해지거나 하는 그런 그 기대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극침요법을 하는 것인데, 이 극침을 하면 적응증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노화로 인해서 안구 건조증이 있는 분들, 뭐 각막염, 결막염이 있는 분들, 또 지금 우리가 좀 다루고 있는 비문증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고요. 또 후천적으로 시력이 저하되신 분들, 원장님 저 나이가 들면서 좀 눈이 좀 침침해지고 잘 안 보입니다. 이러시는 분들도 이 극침을 받아보시면 상당히 눈이 좀 많이 시원해지고 눈이 좀 편안해집니다. 눈이 이렇게 막 조금만 이렇게 바람이 불어도 눈이 시리고 막 시큼시큼 거리는데 그 눈 시림이 좀 많이 좋아집니다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위 한의원에 가보시면 극침요법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극침을 좀 잘 받아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거기에 더불어 이제 주위의 어혈들을 풀어줬으면 또 이렇게 보충을 해주는 게 눈이 좀 뻣뻣해지면서 보충해주는 부분들은 뭐냐면 양 관자놀이 이렇게 눈 외자와 이 발제의 부분 요 사이에 관자놀이 부분에 태양혈이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는데, 그 태양혈이라는 혈자리에 녹용 약침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너무 뻣뻣해진 부분들을 음액을 좀 보충해준다는 관점에서는 또 약침을 좀 같이 써주면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극침은 어혈들을 제거해주면서 피를 이렇게 사혈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당뇨병 환자분들 중에 혈액순환 자체가 잘 안 되면서 지혈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고, 또 협심증이나 중풍 기왕력 자기가 갖고 있는 질환들로 인해서 혈액 응고제들, 헤파린이나 와파린 같은 제제들을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극침을 한 다음에 지혈이 안 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고 나서 정확하게 시술을 받으셔야 되고요.
극침을 받고 나면 조금 이게 눈이 좀 뻣뻣해지는 그게 좀 이렇게 쓰라린 경우들이 있는데 그 시간이 좀 지나면 그 부분들은 많이 편해지시기 때문에 반드시 극침은 그냥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전문가한테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고 꼭 요 극침 치료를 받아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환자분들 중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표적인 증상이죠. 음허화동이라고 하는 마치 우리 시골길 비포장도로가 바짝바짝 말랐을 때 차가 지나가면 먼지가 확 일어나는 것처럼 그 먼지를 안 내리게 하려면 밑에다 물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이게 호르몬의 불균형이 이제 시작되게 되면 몸에 음분이 많이 부족해지면서 또 특히 몸이 예민해지시면 이제 화가 자꾸 위로 이렇게 뜨는 전형적인 이 갱년기 증상의 음호화동 증상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음호화동을 고치려면 아까 말씀드린 자음 강화라고 하는 치료의 대법인데 몸에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고 또 특히 이제 한약적인 치료 중에서는 수승화강이라고 해서 위쪽에 있는 열들은 좀 밑으로 내려주고 아래쪽은 따뜻하게 데펴주는 그런 치료의 대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승화강이라고 하는 치료법들을 좀 반드시 꼭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소에 몸에 이렇게 진액이 부족해지는 부분들을 보충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첫 번째는 수분 보충이고 두 번째는 평소에 호르몬의 불균형을 잡기 위해서 단백질 보충을 좀 많이 보충을 해주시면 그런 갱년기 증상들을 잡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으시니까 우선 제가 말씀드린 수승화강 꼭 한번 기억해 보시고 수분 보충 그다음에 단백질 보충하는 것들을 좀 같이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내관혈은 그 제가 이제 한의에서 많이 쓰는 혈자리 중에 하나인데 언제 네. 많이 쓰냐면 그 임산부들이 아, 그 아기를 이제 가지셨는데 평소에 이렇게 입덧이 그 소화기가 평소에 이렇게 좋으신 분들은 그렇게 아기를 가지셔도 입덧이 심하지 않으신 경우들이 있는데요. 평소에 비위 기능이 좀 약하면서 좀 이렇게 위장 기능이 좀 약하신 분일수록 임신 중에 입덧이 상당히 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또 아기를 갖고 나면 이 펄스 레이트, 심장 박동이 기본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아기가 점점 크면 클수록 심장의 부하가 가면서 계속 빨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지금 내관이라고 하는 혈자리가 이 심포경, 이게 심장 주위의 마음도 편안하게 만들어주면서 내장 질환, 소화기 쪽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임산부들한테 내관혈에 직접 그렇다고 해서 임산부들한테 자침하는 경우들은 많지는 않고요. 제가 이제 한의원에서는 자석침이라고 해서 이렇게 스티커로 된 자석침을 붙여주거나 아니면 환자분한테 직접 혈자리를 가르쳐주면서 집에서 그냥 쌀알 같은 걸로 파다리나 쌀알 같은 경우를 고기 혈자리에다 해놓고 이게 뭐 테이프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지압을 좀 해주라고 하면 그게 실질적으로 외국 논문에서도 이 멀미나 오심 구토나 이런 게 가슴에 팔피트에 정충증이 있어서 상당히 좋은 혈자리이기 때문에 내관혈을 그렇게 많이 응용을 하고요. 반대로 외관은 또 어떨 때 많이 응용하냐면 이 삼초경 자체에 이 순환시켜주는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비만, 다이어트 환자분들한테 지압을 해주는데 상당히 리모컨 역할을 하듯이 지압하는 것만으로도 살 빼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외관혈은 다이어트 할 때 좀 많이 응용하시라고 하고 내관은 임산부들 이렇게 입덧이나 구토, 그다음에 어지럼증이 있을 때 그렇게 많이 응용하는 편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두 분의 원장님께서 설명 너무 잘해 주셔갖고 저는 이제 뭐 한약적으로 한약을 쓰는 어떤 관점에 대해서 살짝만 조금 보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병에 대한 설명은 앞서 조혜련 원장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그 질병적으로만 보면 이제 유지체가 일종의 겔 상태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액체 상태처럼 바뀌면서 그 사이에 투과되는 빛이 어떤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는 형태로 약간 굴절이 되면서 생기는 그런 반응들 때문에 뭐 검은 점처럼 나타나거나 하는 형태로 보이는 것이 이제 비문증이라고 하는데요. 뭐 다른 질병이 망막박리라든가 다른 좀 큰 기저의 어떤 질병이 있는 게 아니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일반적인 노화와 관련된 형태의 패턴으로 보고 있는 것이 이제 현대의학적인 어떤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의학 쪽에서 봤을 때 가장 이제 앞서 이제 황방희 원장님께서 뭐 간신음허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노화와 관련된 베이스가 깔려 있기 때문에 허증이라는 개념의 가장 큰 범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간과 신이라는 장기는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하초라고 해서 아래쪽에 있는 장기들인데요. 심폐가 위쪽에 있다고 하면 이제 간신이 허하다는 소리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음에 해당되는 음액 또는 음분 또는 진액 뭐 이런 것들 같이 어떤 머티리얼 어떤 물질들이 어떠한 생을 영위하는 필요한 어떤 물질들이 부족한 상태가 가장 베이스가 되었을 때 이제 간신의 음허라는 표현을 쓰고 대표적으로 이제 혈허라든가 뭐 또는 그 진액 부족 이런 개념처럼 많이 설명을 하죠. 이게 연세가 드시면 좀 피부가 좀 약간 건조하다라든가 뭐가 조금 윤택하지 못한 베이스들이 전부 다 이제 기가 부족하다는 개념보다는 이제 음이나 혈이 부족하다는 개념을 보는데 그 베이스가 사실 이제 간신 음허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노화와 동반되어 있는 비문증인 경우에는 이 노화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보혈 보음이 해당하는 베이스가 조금 더 받쳐주는 약을 썼을 경우에 비문증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제 황만기 원장님께서는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제 조금 더 이제 광범위한 범주의 비문증에 대해서 설명 조금 제가 보충을 해드리면 한방에서는 이제 아까 굳이 뭐 유리체의 계리 어떤 액체화를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 드렸다고 설명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한방에서는 사실 이 비문증에 관련된 가장 큰 베이스를 수독이라고 해서요. 이제 그 일종의 물과 관련된 그러니까 체액이 있어야 될 곳이 없어서 생긴 것을 이제 우리가 수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혈관에 있어야 될 체액이 바깥에 있는 것을 어혈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전체적인 몸에 있어야 될 곳에 없는 그런 수독을 이제 담음이라고 하는데 총칭해서 다 수독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한방에서 사실은 비문증에 제일 많이 쓰이는 처방이 이제 영계출감탕이라 그래서 수독을 가장 잡는 대표적인 그런 처방이거든요. 이제 두면 상부로 계지라든가 감초 같은 약들이 좀 어떤 기운을 몰아주는 형태의 패턴에다가 저희 그 백출이라든가 또는 그 복령이라고 하는 약재가 수독을 그러니까 뭔가 적체되어 있고 정체되어 있는,서 한 곳에 몰려 있는 수기를 돌려 빼주는 형태의 가장 대표적인 약이 백출과 복령인데요. 그런 약이 베이스가 가장 기본으로 되어 있는 형태의 약이 영계출감탕이라고 해서 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방에서 비문증에 통치방처럼 쓰는 약이 영계출감탕이라는 약입니다.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비문증에만 쓰는 약은 아니고 그 수독에 어떤 정체가 있을 경우에 가장 쓰는 대표적인 처방인데 이 약은 주로 이제 뭐 이명이라든가 또는 뭐 현운이라든가 또 뭔가 좀 어지럽거나 아니면 뭔가 갑자기 기습성 현운이 심하다라든가 이런 식의 뭔가 패턴에서 허증의 베이스가 깔려 있고 있든 없든 관계없이 뭔가 조금 수기가 뭔가 잘 못 돌면서 막혀 있는 그런 패턴에서 가장 널리 쓰는 한약인데 지금 같은 이런 비문증에도 아까 전에 조혜련 원장님께서 젊은 사람에 대한 비문증에도 하셨었는데 좀 광범위하게 수독이 베이스가 약간의 에너지가 좀 약간은 있으면서 무조건 허증으로 빠진 건 아니고 에너지가 좀 있으면서 뭔가 수기를 조금 조절해 줘야 되는 게 필요했을 경우에 이 약을 쓰게 되면 비문증에 조금 더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황만기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이제 음호증, 혈허증에 대한 얘기 말고도 비문증에 또 이제 수독을 조절하는 개념을 해서 한 처방을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4세 정도 되셨으면 아직 이제 그 노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젊으신 형태라고 봐질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지금 정보가 너무 없기 때문에 이제 몇 가지 제가 이제 한번 가정을 해보고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이제 이제 이 말만 나왔을 때는 이제 디스크라든가 협착에 대한 말씀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허리가 뭐 다리가 저린다라든가 뭐 그런 부분이 있으시진 않으신 것 같고요. 그냥 왠지 54세의 남성분인데 좀 꾸준히 오래된 형태의 통증이 있다고 하면 대부분의 이제 현대인들이라고 하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앉아 있는 자세와 관련된 형태의 통증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판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뭐 운동을 하거나 부상을 했거나 이런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사람은 동물이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하는 그 자세가 한 자세로 꼬박 앉아 있는 그 자체 때문에라도 허리에 무리가 가거나 비대칭으로 인한 밸런스가 깨짐으로 인한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밸런스를 잡는 거를 먼저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추나요법이고요. 보통 이제 좌와라든가 좌측이나 우측에 해당되는 어떤 부분의 근육이라든가 골반의 어떤 그런 정렬이 깨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추나요법을 통해서 정렬을 바로잡는 형태의 치료를 받는 것이 좀 더 근본적인 치료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깨져 있는 밸런스 때문에 근육의 길이라든가 굵기가 좀 달라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근육을 좀 풀어주는 형태의 패턴들을 좌측, 우측 또는 앞뒤가 약간 다른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침 치료를 통해서 근육을 풀어주고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다고 하면 약침 치료를 통해서 조금 더 아무래도 침보다 약침 조금 더 파워풀하거든요. 그래서 그 약침을 통해서 근육에 어떤 굳어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부드럽게 풀어줄 수 있는 치료를 겸하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치료인 것 같고요. 그 이상의 다른 증세가 있거나 뭐 밤이 되면 더 아프거나 또는 뭐 어떤 자세를 취했다 아프거나 또는 어떤 형태 어떤 자세 또는 동작을 취했을 때 찌릿 내려간 어떤 통증이 있다라든가 뭐 이런 형태의 조금 특별한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정밀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뇌외관에 대해서 살짝 좀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 네. 이름이 이제 관이잖아요. 관은 사실 이제 관계 관자도 될 수 있는데 사실 혈자 중에서 관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몇 가지 있거든요. 근데 관이 사실은 관이 들어간 혈자들이 주로 무언가를 연결시켜주거나 소통시켜주는 그런 자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내관과 외관은 기본적으로 안과 밖을 통하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혈자리들이고, 그래서 소화기가 이제 음식이 들어갔을 때 그리고 이제 밖으로 배출될 때 그 사이에 뭔가 막혀 있는 것들을 통하게 해준다는 개념도 되기 때문에 소화기에 가장 크게 쓰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이제 중간이 막혀 있는 걸 뚫어주는 그런 어떤 개념에서 막혀 있는 걸 뚫어주는 개념에서 사실은 소화도 소화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기울 또는 이제 울화와 관련된 형태의 약간 그 신경 정신적인 부분에서 가슴이 콱 막혀 있으면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뭔가 분출이 안 되면서 컥 숨 막히는 그런 패턴들이 있을 경우에도 내관과 외관이랄 때 잘 씁니다. 보통 이럴 경우에는 뭔가 조금 막힌 게 뚫려지면서 소통이 되는 그런 약간의 구급혈 또는 응급혈 의미까지 쓸 수 있는 그런 자리로도 응용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문증 같은 경우에는 눈 앞에 날아다니는 벌레가 있거나 먼지가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런 비문증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내 눈앞에 무엇이 있어서 손으로 잡히거나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눈 안에 있는 혼탁한 물질들이 그림자처럼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을 말씀하시면서 애원을 하시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 눈 안에 있는 아무것도 없어야 하는 공간에 유리체라든지 이런 노폐물들이 둥둥 떠다니면서 시신경으로 들어가야 할 빛을 차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야가 좁아진다든지 혼탁하다고 느끼게 되는 그런 반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비문증 같은 경우에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서 유리체가 변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증상들인데요. 이런 유리체는 눈 안에서 망막과 수정체 사이에 공간을 확보해주고 안구의 형태를 유지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유리체에 특별한 증상이라든지 외상이라든지 질병들이 생기게 되면 이런 유리체들이 박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 유리체에서는 망막과 연결되어 있는 시신경 근처에 박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 이 박리된 것들이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지만 조그만 조각들이 떨어져 나와서 투명해야 할 유리체 사이에 시각을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에 내원하시게 되는 거고요. 이럴 때는 특별히 비문증에 대한 증상은 있지만 검사를 통해서 확진하게 됩니다. 보통 동공을 산대시킨 후에 이 안에다가 빛을 쏴서 시신경 근처에 유리체 박리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고요. 후 유리체 박리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박리로만 남아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유리체 박리에 의해 부유물질이 떠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유물질들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지만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비문증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 생기게 되는 생리적인 비문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40대 이후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40대 이후에서는 대부분의 분들보다는 5, 60대가 되면 70% 이상의 분들에게서 비문증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요. 이런 생리적으로 깨끗해야 하는 유리체가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생리적으로 비문증이 생길 때도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에서도 고도의 근시가 있으신 분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연령에 비해서 비문증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고요. 단순히 이것을 눈앞이 혼탁해지거나 시야가 좁아지는 이런 비문증을 떠나서 안과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반면에 병적인 비문증인 경우도 있습니다. 안구 자체에 염증이 생기거나 안구 내부 유리체에 출혈이 있거나 혹은 염증이 있어서 우리 시야를 가리게 되는 경우,
혹은 밖에서 둔탁한 동기에 맞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에도 비문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병이 안구에 영향을 주어서 생길 수 있는 비문증도 있기 때문에 이런 병리적인 비문증 같은 경우에는 동반될 질병을 같이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조금만 더 보충을 드리고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조혜린 원장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면은 겉에 보면은 각막이라고 하는 게 있고 뒤에 보면 망막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사이에 유리체라고 하는 해부학적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혼탁해져서 생기는 것이다라고 이제 조혜린 원장님께서 잘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혼탁의 양상이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어떤 혼탁의 양상이 4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냐면 이렇게 덩어리가 지거나 아니면 주름이 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부유물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렇게 쪼그라들거나 요런 아니면 뭐 두꺼워지거나 요런 이제 양상들이 이제 혼탁의 양상이기 때문에 요런 혼탁이 심해지면은 망막에 그림자가 이제 맺혀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뭐 날파리처럼 보인다 그래서 날파리증이라고도 하고, 사실은 비문증이라고 하는 게 날아다닐 비자 모기 문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게 모기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그래서 비문증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미줄이 막 이렇게 보이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은 먼지가 보이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진짜 유리 조각이 보이는 것 같다, 점이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얘기를 하는데 이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은 아마도 이분 같은 경우에도 아마 그런 특징적인 양상으로 나타나서 굉장히 스스로도 많이 이렇게 놀라셨을 것도 같은데, 아무런 이유 없이도 조혜린 원장님께서 이제 생리적인 이유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병리적인 어떤 조건이 없다 하더라도 생리적인 이유로 단순하게 노화에 의한 유리체 혼탁으로 인해서 아침에 자고 딱 일어났는데 뭐가 이렇게 어른어른거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눈이 갑자기 이렇게 확 나빠졌나? 뭐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이것과 시력과는 큰 상관이 없는 겁니다. 큰 상관이 없고 말씀드렸듯이 그런 유리체 혼탁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사실은 치료적인 방법 제가 이제 한의학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도 하겠지만 이게 노화에 의한 것이라면 그냥 항노화 관리, 항노화 클리닉으로 인한 항노화 관리를 하는 게 그나마 이렇게 심화되는 거를 막을 수 있다, 좀 이렇게 속도 더 심해지는 걸 좀 저지시킬 수 있다 뿐이지 한번 이렇게 나타난 것이 이렇게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없다라고 알려져 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의학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혈자리들이 있습니다. 눈 주위에 있는 대부분의 혈자리들인데 뭐 사죽공이라든지 아니면 동자료라든지 승읍이라든지 상성이라든지 인당 같은 이런 혈자리 아니면 찬죽 같은 혈자리들을 좀 이렇게 자침을 해주면은 그런 혼탁도가 좀 이렇게 완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포자락술이라고 하는 극침요법 같은 것도 많이들 활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이게 과로라든지 노화라든지 생활상의 섭생불량 때문에 나타나는 간신음어증이라고 보통 이제 진단을 내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간과 신장의 피로를 완화시켜 주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처방들 굉장히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육미지왕탕이라든지 팔미지왕은이라든지 이런 쪽 처방을 꾸준하게 좀 받으시면 더 심해지는 거를 좀 완만하게 줄여들 수 있다. 이게 사실은 근데 뭐 그런 처방도 있고 침치료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땐 심리적인 지지가 굉장히 필요한 병증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생명하고는 사실은 크게 상관없는, 물론 이제 망막 박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명의 위험도 있을 수 있는 병리적 조건일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닌 노화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실은 크게 이렇게 생명하고는 상관이 없는, 아니면 이렇게 위급한 응급 상황과도 상관이 없긴 한데 굉장히 이게 성가시고 막 어른어른거리니까요. 그리고 이게 시선의 변화에 따라서 그 점들이 이렇게 성가신 그 물체들이 계속 따라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 계속 하루 종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걸 잡으려고 내 앞에 진짜 뭐가 나타난 것처럼 보니까. 근데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 돌리면 좀 덜 심해지겠지 그래가지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그게 또 따라서 움직이고 위로 올리면 다시 또 위로 따라가고, 그러니까 계속 따라다니까 굉장히 심리적으로 성가신 거죠. 그래서 이러다가 내가 이렇게 좀 눈이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시력이 너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너무 확 무슨 이게 뭐 뇌혈관 질환과 연관되는
그런 이제 큰 상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하고는 큰 관계는 없으니까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극침요법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호침으로 자침을 이렇게 좀 치료를 받으신다든지 아니면은 육미지황탕이나 팔미형 같은 간신음어증에 도움이 되는 그런 쪽 처방을 좀 꾸준하게 받아보시면서 심리적인 지지를 좀 같이 옆에서 해주시면 그나마 좀 덜 불편해하실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시청자님하고 지금 통화가 안 되는 상황이고 단순한 정보만 제가 지금 받은 상태여서 어떤 지침이 가장 이제 맞춤형, 그 애기한테 맞춤형 지침이 될지 섭생이 될지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인 얘기를 드려보자면 지금 7살인데 아토피 증상이 아직도 남아있다. 즉 보통 한 만 3, 4세 정도서부터는 아토피 증상이 있던 경우도 많이 이렇게 관해가 되면서 비염으로 바톤 타치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로거든요. 그런데 아기는 7살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토피 때문에 어머님이 이렇게 고민을 하셔서 전화를 주실 정도면 열심히 적극적으로 아마 내년도면 학교에도 이제 입학을 해야 될 상황이고 그러면 학업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 워낙 이제 조기 교육에도 많이들 신경을 쓰시니까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증폭인자로서 작용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이 되는 연령이기 때문에 좀 올해 겨울에 가기 전에 아니면 적어도 내년 봄이 오기 전에 좀 적극적인 한방 치료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먹는 음식을 관리를 해줬는데도 별로 호전이 없다. 자, 먹는 음식만 관리를 해준다고 아토피가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먹는 음식을 관리를 해주기 시작하는 거는 정말 베이직 중에 베이직인 거죠. 그거는 이제 치료의 시작인 것 뿐이고 알러지 검사를 어떤 거를 혹시 알러지 유발 항원에 대한 검사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병원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30개에서 70개 정도의 주요 항원에 대해서 검사를 해주실 거거든요. 근데 일단 그런 거를 먼저 받아보시고 아토피에 안 좋은 음식이다, 아토피에 좀 제한해야지 더 좋은 음식이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절제하는 건 오히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창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아토피에 절제돼야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권유되는 음식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성장과 아토피를 동시에 균형 잡힌 관점으로의 영양학적인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가까운 한의원에 가보시면 우리 애기는 요거 정도만 좀 절제하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성장에 좀 포커스를 맞춘 방향으로 알러지 체질 개선 한방 치료를 좀 해주실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적극적인 한의학적인 전문 치료를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물을 많이 먹는 게 사실은 음식 관리에 있어서 아토피 관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다. 요거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소아청소년 환자들을 주로 보는 한의원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도 내관이나 외관을 자침을 하지 않고는 침을 놓지 않고는 하루가 지나가지 않는 그런 일상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아기 키우시는 분들이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딱 집중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유용한 생활상의 팁이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확신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관이라는 혈자리는 아까 이제 조혜린 원장님이 앞서 다른 원장님들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아기들에게 있어서는 특히 소아청소년 환자들한테 있어서는 소화기 허야가 그러니까 소화기 비위계통이 좀 선천적으로 약한 아기들한테 쓰는 데 있어서 제1로 효과 있는 혈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성적인 식욕부진 아기들 대표적인 소화기 허야가의 양상이고 또 만성적으로 변이 이렇게 풀어져서 나오는 아기들 아니면 반대로 긴장형 변비처럼 이렇게 토끼똥 염소똥처럼 동글동글하게 나오는 아기들 아니면 그게 이제 교대변이라고 하죠. 반복되는 아기들, 설사와 변비가 아니면은 늘 학교 가기 전에 배앓이 하는 아기들 이런 아기들한테 내관혈에다가 좀 전에 안덕근 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자석침 같은 걸 붙여주거나 일반 호침 같은 거를 꾸준히 자침을 하면은 굉장히 소화기 허약 상태가 많이 개선이 된다. 이렇게 일단 첫 번째로 내관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외관은 호흡기 허약하죠. 예를 들어서 사시사철 감기가 잘 걸리는 아기들 아니면은 비염이나 요새 이제 알러지 비염이 굉장히 많이 유행하는 그런 계절적인 상황인데 비염이나 축농증 아니면 천식이나 만성 기침 같은 양상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타나는 호흡기 허약한 아기들한테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외관혈에 자석침을 붙여주거나 자침 치료를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수능이 30일도 안 남았는데 좀 전에 이마성 원장님께서 아주 잘 지적을 해주셨던 것처럼 수험생 애들한테 수능을 앞두고 수능 전날이나 그 당일날 새벽에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게 될 텐데 내관혈을 좀 이렇게 지압을 해주면은 굉장히 긴장감이나 불안감 또는 이제 우울감 같은 게 많이 완화가 될 것이니까 점수 높이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